안녕하십니까. 매 순간 벌어지는 입씨름에서 이겨야만이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인생에서도 승리한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어제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당별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한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침묵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의 가장 큰 전략을 뭐라고 하면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쓴 썰전 전략입니다. 어떠한 사건에서 조그만 승리를 이뤘다면 그 승리를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승기라고 할까요? 승리라고 할까요? 승기 확산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서 승기를 잡는 승기의 그러니까 어떤 기세를 잡는 다음은 조국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죠. 18명의 초호화 변호인 군단을 해서 꾸려서 정경심 교수를 변호했지만은 공정과 평등을 위해서는 기준에서는 두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그러니까 법 앞에서 이겨낼 자산이 재주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나오면서 원래 그 정경심 교수님이 눈 한 짝을 좀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안대를 차고 나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과 이 정의의 여신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위험한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승기를 잡은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겠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 패인을 1차 패인이죠. 뭐 최종 패인을 차단하고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펴겠죠, 당연히. 자, 그럼 봅시다. 민주당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뭐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 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전략을 썼고요. 정의당은 그래도 당당히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인을 차단하고 이슈 전환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정의당은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다. 일단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입니다. 일단 구속은 됐지만은 이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뭐 죄인이 아니다. 아직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올 때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 혼란만 준다. 이렇게 좀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나 국민들은 사법개혁이라든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결론이 났을 때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정의나 당연한 결과다, 정의롭게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것으로 이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는 당연한 결과 그래서 논평을 내지만 더 확장을 한 발,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밟고 새로운 거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끝이 아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도 있어. 그럼 만약에 나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랬을 때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법원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끄지다 않을 겁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 다음이 뭡니까? 우리나라 권력서열 2호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 했으니까 1호 남았네요. 그럼 1호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가겠죠.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또 어쨌든 승기를 잡아가지고 확산되려고. 만약에 거기서 멈칫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죠. 여기서 멈칫했을 때는 폐인을 차단을 하고 이슈를 전환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해놓고서도 이슈 전환은 마찬가지 역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논평할 사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건데 이거보다는 같은 어쨌든 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도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편에 일단 서 있는 정의당의 자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전투력을 발휘한 게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더 센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 싸움 딱으로서는 정의당이 더 센 겁니다. 왜냐면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 당연히 구속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구속됐다고 해서 다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무죄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수긍을 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군다나 경고를 냅니다. 이 경고장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결론과 억측을 하지 말아라. 국민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릴 테니 너희들은 신경 끄고 우리는 이제 정의롭고 공평한 법원을 믿고 우리는 다른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이런 거를 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는 민생 경제를 챙기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침묵을 지킨 거는 정말 전략부재의 썰전 전략입니다. 전략부재예요, 민주당은. 왜 침묵합니까? 그렇게 외치던 검찰개혁, 민생개혁, 이런 때 부각을 시켜서 그냥 그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도했어야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죄송합니다. 한국당입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자 계단식으로 계속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주당이나 정의당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차단에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의 결론이 한번 일단락이 됐을 때 이긴 편은 승기 확산 전략을 가야 되고 만약 졌다고 하면은 패인 차단을 해서 이슈 전환 전략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전략이 동시에 나는 겁니다. 이 이슈 차단 전략, 이슈 전환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깨갱해가지고 제가 매 순간 벌어지는 입씨름에서 지면은 자신감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간에 외치던 검찰개혁 그 전에 외치던 검찰개혁을 어떡하라고 어떻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겠습니까?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
제가 강조하는 건 매 순간 벌어지는 입씨름에서 자신감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인생, 아니면 뭐 정당이면 전반적인 이게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여러분 매일 오셔서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6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